이번 시간에는 6단원 연립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 활용의 유형들을 알아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립 방정식은 뭐며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했는데 이 풀이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였죠.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활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문장을 해석해서 식으로 바꿔서 풀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식으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배운 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 단원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 미지수를 정해야 됩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 때 미지수를 정하긴 했어요. 미지수 한 개인 미지수 한 개인 1차 방정식 풀이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당연히 x, y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미지수 한 개로 풀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미지수 한 개로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중학교 2학년 과정이니까 미지수 두 개를 꼭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지수 두 개는 어떤 걸 잡느냐? 일반적으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잡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얘기는 특별한 경우에는 꼭 물어보는 게 미지수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니까 유념해 두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 물어보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문장의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장 끝까지 읽고 꼭 물어보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걸 미지수를 잡아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문장을 식으로 바꾸자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장들을 식으로 바꾸는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어떤 거 은는이가 뭐가 어떻게 해서 뭐뭐보다 뭐 크다 작다 뭐뭐의 몇 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을 보면 어떤 거 은는이가 여기서 등호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미지수를 담고 나서 크면 더하고 작으면 빼고 뭐뭐의 나오면 곱하고 이런 과정은 문장 그대로 순서대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적인 풀이 말고 이제 유형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인 대표적으로 나온 유형들 몇 개만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나오는 유형은 뭐냐? 자릿수입니다. 자릿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는 1은 1, 2, 3, 4 요거는 한 자리 자연수. 23, 46, 48 이런 건 두 자리 자릿수. 요 자릿수 관련인데 예를 들어 2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는 얘는 10의 자리 숫자고 얘는 1의 자리 숫자죠. 그러면 예를 들어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야. 그럼 얘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냐? 안 되겠죠. 왜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문자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으면 무슨 계산? 곱하기 계산이었죠. 결국 23이라는 건 2 곱하기 3이 아니라 23이니까 이 자릿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10의 자리의 숫자에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리의 숫자에는 1을 곱해서 더해주는 게 자릿수입니다. 결국 23이라는 건 10의 자리 숫자가 2, 1의 자리 숫자가 1인 거 얘를 합쳐져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x, y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10의 자리 숫자에는 얼마?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에는 2를 곱해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자릿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요거처럼 x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인 처음수 요런 표현이 보통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나옵니다. 그럼 숫자를 바꾸면 얘가 y가 되고 얘가 x가 되겠죠. 그러면 바꾼 수는 어떻게 돼? 얘는 거꾸로 표현하면 10y 플러스 x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알아두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 자연수. 그런데 얘 10의 자리 숫자는 이 숫자의 2배는 1의 자리수, 1자리 숫자보다 1 크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다. 이럴 때 원래 두 자리 잔수를 찾아라. 이런 예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정식 활용이니까 제일 먼저 미지수를 표현해 줘야 되겠죠.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문장 10의 자리 숫자는 있으니까 얘가 등호겠죠. 그럼 10의 자리 숫자는 x인데 얘의 몇 배? 2배는 1의 자리 숫자 y죠. y보다 1 크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죠. 두 번째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얘네를 바꾼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 바꾼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얘는 처음 수는 처음의 수를 표현한 거죠. 얘보다 얼마? 9 크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식을 바꿨을 때 항상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니까 연립방정식 표현을 써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얘를 9만큼 더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 나이 관련해서 묻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는 해가 지나갈수록 한 살, 두 살씩 더 먹죠. 1년이 더 지나가면 1년 한 살을 더 먹고 3년이 지나가면 3살을 더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 관계를 쉽게 눈에 익히려면 이 나이를 표로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A랑 B가 있는데 물어보는 게 현재 나이다 라고 하는데 물어보는 걸로 항상 잡는 게 편해요. 현재 나이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 얘를 X세 Y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만약에 얘가 6년이 지났어. 그럼 6년이 지나면 얘 A는 6년이니까 6살이 더 많아지겠죠. 얘는 똑같이 6살이 더 많아지겠죠. 그 예를 들어 8년 전이다 라고 하면 X에다가 과거니까 8년 빼주면 되고 얘도 8살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나이를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잘 보이겠죠. 그럼 얘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10년 전에 삼촌 나이가 동준이 나이의 3배고 4년 후에는 삼촌 나이가 동준이 나이의 2배다. 이럴 때 현재 삼촌이랑 동준이 나이는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냐? 나이 관계를 확인하면 되겠지. 삼촌과 동준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물어보는 건 현재 나이니까 우리 현재의 나이를 삼촌은 X살, Y살 이렇게 정해봅시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10년 전과 4년 후죠.
그러면 10년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10살이 빠지겠죠. 얘도 10살이 빠지고. 그 다음 4년 후는 얘 4년 후니까 4살이 늘어나고 얘도 4살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문제사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10년 전에 삼촌의 나이가 했으니까 10년 전에 삼촌의 나이 얘가 10년 전, 같은 10년 전이겠죠? 동준이 나이에 몇 배? 3배. 이렇게 식이 하나 세워지겠죠. 두 번째, 4년 후에 삼촌 나이가 동준이 나이에 몇 배? 2배다. 해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풀면 현재의 삼촌과 동준이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나이를 정리해 놓고 쓰는 게 눈에 띄기 쉽겠죠.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승무패. 근데 보통 이 승무패 게임에서 비기는 경우를 선택하는 게 많진 않아요. 보통 비기는 경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승부패를 정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미지수를 표로 정리해 주는 게 편한데, A와 B가 있는데 얘가 가위바위보를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둘이 가위바위보를 했어. 그때 얘 A가 이기는 걸 X번이라고 하고요, 지는 걸 Y번이라고 하고요, 비기는 거 모르니까 Z번이라고 합시다. 자, A, B 둘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제일 먼저, 그럼 B가 이기는 경우는 뭐야? A가 졌을 때 B가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Y번이 되겠지. 다음에 반대로 B가 질 때는 A가 이겨야겠죠. 이렇게 되고, 둘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비기는 경우는 둘 다 경우가 똑같겠지. 왜? 횟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 같이 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때 A가 계단을 오른다 내린다 칸을 옮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 이겼을 때의 승점이 A다, 질 때는 B만큼 뺀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비기면 승점이 C만큼 한다. 그럼 승점으로 옮기는 건 뭐야? 한 번 이길 때마다 A번이니까 X만큼 벌어지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번에 A인데 X번이니까 곱해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비길 때도 마찬가지. 전체 승점은 곱해서, 질 때도 곱해서. 이 경우를 다 더한 게 전체 승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승점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도 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놓으면 계산하기 쉬워집니다. 그럼 얘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A, B가 있는데 A, B가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한다. 자,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이기면 3칸 올라가고요, 지면 2칸 내려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A는 처음보다 19계단 올라갔다고 치고 B는 처음보다 9간 올라갔다라고 칩시다. 이때 몇 번 이겼는지 A, B, A의 이긴 횟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얘 어떻게? 얘도 표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때 여기서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합시다. 자, 얘 A랑 B가 이기고 지는 거 확인을 해보는데, A가 X번 이기고 Y번 진다라고 하면 얘는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표현을 한다. 이기면 몇 칸? 3칸을 올라가면, 지면 2칸을 올라간다. 그럼 얼마나 총 움직였느냐 하는데, 한 번 이기면 3칸 올라가는데 A는 몇 번? X번 올라갔으니까 곱하고, 한 번 지면 2칸 내려가는데 Y번 졌으니까 곱하면 되겠죠. 그럼 A의 총
변화한 위치는 더하면 되겠네. 어떻게? 3x에 2y 한 게 얼마? a는 19칸 옮겨가겠네. 다음 두 번째,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이기면 3칸, 지면 2칸. 이렇게 해서 총 올라간 건 9칸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네 번째는 어떤 걸 할 거냐? 증가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증가감소. 자, 이 증가감소인데, 증가면 당연히 커지고, 감소면 작아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가감소에서, 증가랑 감소를 비율로 증가감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데, 얘가 3% 증가할 때, 그럼 몇 명이 되느냐 이건데, 원래는, 100명에다가 증가한 만큼을 더해서 만들죠. 그런데 식을 이렇게 쓰면 나중에 계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얘 1이 있다고 칩시다. 곱하기 1이. 그죠? 1 곱하면 똑같으니까. 똑같이 곱해진 거를 한 번 쓰고요. 나머지를 가로 안에 이렇게 담는 거죠. 자, 요렇게 하는데, 요렇게 해도 이거 아내가 기분이 나빠. 왜? 1 플러스 100분의 3이니까 두 번 계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또 표현하냐? 통분을 합니다. 그럼 얘는 100분의 100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율 증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준에서 퍼센트 늘어갔다 하면 100분의 100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얘가 해당하는 게 뭐야? 원래 기준 양이 되겠지. 여기에 3% 증가하면 더하기 3 하면 되고, 만약 5% 감소면 마이너스 5 하면 되고, 이렇게 하나의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증가감소 문제를 하면 우리 어떻게 하냐? 얘도 표를 그려봅니다. 표를. 자, 그런데 우리 이 증가감소는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렇게 알아본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모르는 게 과거와 현재가 있는데 증가감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리들이 증가감소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A% 증가하고 얘는 B% 감소한다고 칩시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증가감소 문제는 과거와 현재에 나타나는데 무조건 미지수는 과거로 잡아야 돼요. 과거로. 그래야 계산하기 쉽습니다. 자, 현재를 잡아서 안 될 건 아닌데 계산식이 많이 복잡해지니까 우리 과거를 x, y로 잡는다면 증가량. 얘는 어떻게? 원래 증가량은 x의 a%인 거죠. 얘는 y의 b%인데 감소면 백인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현재는 어떻게 돼? 현재는 원래 이렇게 비율로 계산하면 기준에다가 100분의 100 늘어난 퍼센트. 얘는 기준에다가 100분의 100 마이너스 퍼센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양을 덧셈할 수 있고 얘는 증가 감소량을 더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현재량을 더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성하는 식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제일 밑에는 숫자가 커져요.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보통 요렇게 두 개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할 때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현재 인원수를 물어봐도 우리는 과거를 구하기 때문에 집어넣고 현재를 찾아야 된다는 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얘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10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올해는
남학생이 2% 감소하고요. 여학생은 5% 증가한다고 칩시다. 이럴 때 전체 학생 수, 올해의 전체 학생 수가 얼마가 되느냐? 1022명이 됐다고 칩시다. 이때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계산하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도 어떻게? 표를 세우겠죠. 표는 당연히 작년에서 증가 감소의 올해 인원수가 나올 겁니다. 이때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전체 인원수 얘가 있다고 칩시다. 얘 조금 더 표현을 해보면 얘는 남학생은 2% 감소했고 여학생은 5% 증가했죠.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걸 하는데 당연히 남녀 올해 학생 수를 물어보니까 얘네가 미지수가 아니라 과거가 미지수. 다음에 작년 학생 수가 1000명이 적혀 있네. 그죠? 다음에 증가 감소 이제 해봅시다. 증가 감소는 얘 감소니까 x의 100분의 2가 마이너스겠지. 얘는 5% 증가니까 100분의 5 이렇게 되겠네. 다음, 그럼 당연히 올해 학생 수는 기준에 100분의 100 마이너스 2고요. 여학생은 100분의 100 플러스 5 이렇게 되는데 얘가 1022명이란 얘기네. 그럼 증가한 인원수는 22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은 어떻게? 여기서 두 개를 사용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두 개를 사용하고 나서 x값, y값을 구했어. 그럼 어떻게? 이제 대입하고 나서 올해의 남학생, 여학생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가 감소는 항상 과거로 미지수를 잡아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 이렇게 하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활용도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